안녕하세요. 김진열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브라이언 오 리얼터님을 모시고 한인들이 이민 와서 어떤 비즈니스를 과거에 해왔고 현재는 또 곽강받는 비즈니스는 어떤 게 있는지 나눠봤으면 합니다. 혹시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좋은 정보가 될 거라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얼터님. 리얼터 브라이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전에 여름에 영상을 하나 올렸었죠. 네네, 네. 네. 두 번째, 오늘이 두 맞아요. 번째 그때는 비즈니스 창업에 대해서 창업에 네. 대해서 이렇게 주의할 점, 네네네, 그리고 맞아요. 어떤 식으로 밸류에이션을 하는지 맞아요. 그런 말씀. 워낙에 말씀을 차분하게 하셔가지고 아니, 네. 네, 듣는 분들이 편하게 아닙니다. 들으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다행이네요. 오늘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인들이 과거에 어떤 업종에 종사했고 요즘 또 어떤 비즈니스를 선호하시고 네. 생각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합니다. 네네. 제가 91년도 이민을 왔는데 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이제 한인들이 많이 종사했던 업종들 네. 그로서리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 그죠? 맞습니다. 담배 소비도 많았고 그로서리 담배도 많이 담배, 팔고 복권 많이 사시죠. 예, 그리고 꽃도 많이 팔고 꽃집을 따로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또 그로서리하고 꽃집을 같이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고 맞아요. 예전에는 제 기억하기에 그로서리에 이제 비디오도 이렇게 렌트를 지금은 비디오 네네네네 거의 사라졌지만 맞아요. 그거 좀 있었어요. 그때는 비디오 같은 걸 단기 렌트로 이렇게 해주고 그런 비즈니스도 했던 것 같아요. 그로서리 안에서. 맞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월마트, 슈퍼스토어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기면서 그레이저리는 숫자가 좀 많이 줄었죠. 네, 네. 그리고 제가 기억에 코인 론쥬리나 드라이클리닝도 그 당시에 네. 굉장히 많이 하셨었고요. 네, 네. 지금도 여전히 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네, 네. 수익성이 나쁘지 않았어요. 네, 네. 네, 맞습니다. 또 지역 자체가 밴쿠버나 웨스트 밴쿠버나 네, 이런 네. 지역에 있는 경우는 굉장히 수익성이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회계사님 91년도에 이제 이민 오셨는데 저도 네. 부모님 따라서 그때 20대 초반이었죠. 네네네. 96년도에 이민을 왔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이민 정책이 말씀하셨듯이 사업 이민, 네. 투자 이민 이런 제도가 네, 있어서 맞아요. 좀 이제 연세 드신 분들, 그러니까 40대 분들 많이 오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50대 분들도 이민을 좀 많이 오셨던 케이스가 있어서 컨디션이 있었죠. 맞습니다. 예. 2년 안에 2년 안에 비즈니스를 비즈니스를 창업을 해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채용하고. 고용을 하고 이런 조건 해제해야 조건에 돼요. 하지하고 이런 게 있어서 그때만 해도 그런 이제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자본금이 좀 있으신 분들이 이민을 많이 오셔서 그로서리 같은 경우는 일을 굉장히 좀 오래 해야 되잖아요. 아침 일찍 오픈해서 저녁 늦게까지 이제 오픈을 해야 되는데 오래 일을 하더라도 열심히만 일을 하면 돈을 좀 벌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들을 좀 선호를 영어도 그렇게 많이 필요 없고 네. 그런 비즈니스들이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로서리나 꽃가게나 드라이 클리닝이나 이런 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이제 크레딧 신용카드를 거의 많이 안 썼던 시기다 보니까 현금을 벌어서 그로 이제 집을 또 사시고 부동산이 계속 상승을 하면서 자산 축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초기에는 그랬던 것 같고 당연히 식당은 지금이고 네. 과거고 다 많이 하셨는데 그때 식당은 좀 더 소규모의 네, 맞습니다. 샌드위치샵 이런 네, 것도 많았고요. 좀 웨스턴 푸드도 많이 하셨고 네. 그때만 해도 에이시안 푸드가 많이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보통 이렇게 직원들 많이 쓰는 비즈니스보다는 이제 두 부부가 같이 하는 비즈니스 이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텔 같은 것도 많이 하셨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규모가 큰 모텔보다는 직원도 많이 안 쓰고 혼자 관리할 수 있는 오래된 모텔들 브랜드네임 없이 두 분이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시니까 수익성은 괜찮았고 괜찮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리고 리테일 샵도 좀 하셨었어요. 예를 들어서 펫샵이나 기프트샵 이런 것도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외곽의 제너럴 스토어 그 안에는 그로서리뿐만 아니라 담배, 로또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 홈디포 같은 아이템도 다 있고 제너럴 스토어와 가스 스테이션과 리콜 스토어 이런 같이 하는 비즈니스.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부동산이 있고 규모가 큰데 또 시골이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이 싸니까 또 수익성도 꽤 좋아져. 그런 데가 이제 가격에 비해서. 예전에 이제 그로서리보다 조금 작은 규모가 이제 스모크샵이라고. 맞아요.
복권하고 캔디류, 맞아요. 담배 뭐 네. 이런 거 파시는 분들이 있었고 이제 그거보다 규모가 큰 게 그로서리. 네. 거기보다 좀 더 이제 자본금 좀 필요하고 규모가 크면 말씀하셨듯이 가스스테이션이나 네, 뭐 맞아요. 리콜 스토어나 네. 제너럴 스토어.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그로서리나 스모크샵들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슈퍼스토어, 세이프웨이 이런 중대형 슈퍼마켓들이 곳곳에 이제 생기면서 대도시에서는 조금 많이 사라진 비즈니스다 보니까 대도시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그로서리 하시는 분들이 외곽으로 좀 많이들 나가셨죠. 이제 프로퍼티를 말씀하신 네. 대로 사서 네. 거기서 이제 그로서리를 이제 하시는.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요. 맞습니다. 네. 또 외곽에 계시면 별로 돈 쓸 데가 없다 보니까 맞아요. 그 수익 버시는 대로 또 다 네. 저축이 가능하다 보니까 맞아요. 돈을 네. 많이 모으신 분들이 네.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골 동네의 통일점 같은 비즈니스 프라자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경쟁도 별로 높지 네, 않고요. 네, 네. 예, 그 동네에 한두 개 있는 것 중에 하나 뭐 이런 거니까 맞습니다. 시골 동네 그런 거를 지금도 많이 네, 하고 계시고 네. 과거에도 많이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새로 독립이민 네, 맞습니다. 독립이민 세대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업종들이 이제 추가되기 시작했죠. 좀 더 젊고 프로페셔널들도 있고 예, 예. 영어도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들어오면서 과거에는 없다가 이제 막 이렇게 시작하는 게 의료 관련된 건 굉장히 많이 늘었죠. 네, 네. 물론 이제 다 학교 가서 디그리 따야 되고 시험 패스해야 되고 이러지만 덴티스트, 치과 병원도 굉장히 늘었고요. 네. 그리고 덴탈 랩 이거는 네. 뭐 과거에도 있긴 했지만 지금 더 활성화됐다고 봐야죠. 카리오프락터하고 피지오테라피스트 이것도 이제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시는 비즈니스고요. RMT라고 이제 마사지 세라피스트. 네, RMT도 많이 하신 거. RMT가 보험, 네, 보험이 되니까. 네, 네, 코비드 전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곽강맞는 맞습니다. 그런 비즈니스가 됐고. 또 12월 달 되면 보험이 있으신 분들이 또 그걸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예, 예.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네네, 회사 보험들. 회사 보험들을 이제 연말 되기 전에 다 소진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예, 예. 그리고 한의사, TCM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트레디셔널 차이니스 메디슨. 네. 한의사분들도 우리가 한국에서 보는 형태가 아니고 여기서는 통합 의료 센터 같이 한의사분 계시고 카리오프락터 네, 있고 또 마사지 테라피스트, RMT 있고 뭐 피지오테라피. 피지오테라피스트 있고 교통사고나 아니면 뭐 다쳤을 때 네. 리해비테이션 이런 서비스를 네, 많이 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스킨케어 비즈니스도 많죠. 스킨케어나 이제 헤어살롱 이런 거는 예전부터도 꾸준히 해오셨던 비즈니스인데 몇 년 전에 K-뷰티가 한참 그쵸. 붐을 일으켰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한국 화장품 맞아요, 같은 거 맞아요. 파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스킨케어 또 헤어 네, 헤어살롱. 이런 거 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주택가에는 많이 안 보이지만 네일샵 이런 것도 네일샵도 많죠. 좀 다운타운 지역 다운타운. 백인들 윗집 지역 보면 네일샵도 예, 많이 많이 하고. 하시고 근데 이제 네네네. 보통 베트남계 분들이 네일 살롱은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요즘은 뭐 네, 엔지니어링 회사들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뭐 아키텍처들 그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냐면은 본인이 이제 A라는 엔지니어링 회사에 종사하더라도 본인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으로 컨트랙 피를 회사에서 받다거나 네. 내가 지분이 있으면 배당을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법인을 이용해서 내 프로페션을 운영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과거에는 초기 이민 그 업종들 얘기했을 때 비즈니스를 법인으로 하시는 분보다는 개인으로 하시는 분이 더 많았어요. 개인 그렇습니다. 영업장으로. 법인은 또 규모가 돼야지 네. 하는 거고 보통 이제 개인으로 많이들 식당 같은 것도 개인으로 많이 하시고 네. 그러다가 이제 요즘은 법인의 장점이 널리 알려지면서 네. 또 규모도 커지고 좀 더 전문화된 업종으로 가면서 요즘은 법인으로 많이들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죠. 네. 특히 이제 프로페셔널 같은 경우는. 그리고 요즘 굉장히 핫한 업종이 있죠. 뭐 이건 이제 비즈니스를 내가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종사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네네. 데이케어 네, 맞습니다. 비즈니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요즘 이민을 쉽게 따는 루트 중에 하나가 이제 EC라고 네. 차일드케어 에듀케이션. 네네. 그 자격증 계신 분들이 좀 이민이 좀 상대적으로 쉬운 것 같아요. 네. 그게 또 과거 얘기죠. 요즘은 요즘은 좀 어렵다긴 한데. 네. 그러다 보니까 데이케어 맞아요.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많고. 지금까지 브라이언 리얼터님과 김준영 회계사님이 이민 오셨던 90년대 과거 캐나다로 이민 오셨던 한인분들이 많이 종사하셨던 비즈니스 업종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고요. 또 최근 독립이민을 통해 캐나다로 이민을 오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의료 엔지니어링 등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늘어나고 데이케어 비즈니스가 각광받고 있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재에도 캐나다 한인분들에게 여전히 선호도가 높은 비즈니스 업종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준영 회계법인 AI 준영이었습니다.